지금 상황은 더 이상 논란이 아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이다. 방송 여론 그리고 법적 책임이 동시에 움직이며 한 인물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MBC의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이미 수치가 말해주고 있었고 시청자의 선택이 방향을 정해버렸다. 조갑경의 이름이 사라지고 분량이 줄어들고 결국 계약까지 흔들린 이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이 선택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지연된 판단의 대가는 왜 지금에서야 폭발하고 있는가? 라디오스타 단 한 번의 출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시청률은 3%에서 2% 초반으로 떨어졌다. 외부 변수는 없었다. 경쟁 프로그램의 변화도 편성이동도 없었다. 오직 시청자의 선택만 있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다. 이건 거부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거절.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방송이 가장 두려워하는 반응, 바로 무관심과 외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작진의 행동이다. 1시간 20분 촬영 중 10분 미만만 방송됐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명확한 의도다. 이미 논란을 인지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축소를 선택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한다. 줄이면서도 내보냈다는 점이다. 이 모순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시청자는 묻는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방송했는가? 이 질문이 퍼지는 순간 사건은 개인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확장된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의 흔적 삭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해시태그에서 이름을 빼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제외하고 존재를 지우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숨기려는 의도는 더 강한 의심을 만든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왜 이 인물만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반복되면서 방송사의 판단 자체가 도마 위에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한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조갑경 개인을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MBC를 향한다. 왜 이 상황을 알고도 강행했는가? 왜 사전 대응이 없었는가?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 편집하고 넘어가는가?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설명 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이 반복이 인식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은 빠르다.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이완하면 충분하다. 특히 방송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시청률, 광고 이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대응이 시작된다. 지금은 세 가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더 이상 출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 가능성의 문제가 된 것이다.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위약금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수십억 원 규모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미지 손상을 넘어 경제적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의 논란이 개인의 활동을 막는 것을 넘어서 계약 관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예산업의 현실이다. 이미지가 곧 자산이고 신뢰가 곧 계약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며느리 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SNS 폭로 법적 대응 그리고 경찰 출석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진입한다. 더 이상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따지는 영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대중은 이 순간부터 사건을 진행 중으로 인식한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드러날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방송에서 웃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 팬과의 추억, 밝은 표정.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를 키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비가 분노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에 반응한다. 그리고 이 감정은 논리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질문은 하나로 보인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들의 문제인가? 부모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를 알고도 방송한 제작진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논란은 계속 확장된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만든다. MBC의 대응은 늦었다. 처음에는 편집으로 버텼고 이후에는 해명으로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미 지나 있었다. 시청자는 해명을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명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사전 촬영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는 치명적이다. 그 말은 곧 논란 이후에도 방송을 강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선택을 상황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지만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시청자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대신 떠난다. 시청을 중단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다. 비판은 관심이지만 침묵은 단절이다.
2%대 시청률은 숫자가 아니다.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방송사는 이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계약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남은 것은 시점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는가? 핵심은 괴리다. 방송 속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다. 행복한 가족 웃는 모습, 따뜻한 이야기. 그러나 동시에 공개된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대중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겁으로 이어진다. 특히 며느리의 상황이 공개되면서 이 괴리는 극대화된다.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충분하지 않은 양육비, 그리고 방치되었다는 주장. 이 모든 요소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방송 속 장면은 더 이상 예능이 아니라 현실 회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이 순간 웃음은 더 이상 웃음이 아니다. 불편함이 된다. 법적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80만 원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논쟁을 만든다. 과연 이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는가? 왜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대가는 이 정도에 머무르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구조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확장은 사건의 수명을 더욱 길게 만든다. 지금의 상황은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방송, 여론, 법적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사건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상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결과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 초기 대응의 실패, 반복된 패턴, 늦은 해명.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한때 국민부부로 불렸던 이름은 이제 다른 의미로 소비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하락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속도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방송은 웃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논란의 연장이 아니다. 이미 여론은 한 방향으로 강하게 기울었고 그 흐름은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시청 거부 움직임이 집단적으로 확산되면서 단순 비판을 넘어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말 그대로 분노가 소비를 멈추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침묵에 대한 반감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논란이 커지는 동안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상상과 해석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한 실망이 결국 분노로 번진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다. 더 이상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다, 웃으면서 나오는 장면 자체가 불편하다, 채널을 돌려버렸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결이다. 단순히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부감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 거부감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콘텐츠는 결국 시청자의 선택을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제작진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타이밍에 대한 분노다. 많은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진 시점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현실 인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대중은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와 협찬 브랜드에 대한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을 후원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공유하며 불매를 언급하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다. 논란이 단순히 콘텐츠 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산업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가 아니면 이제 시작인가?